이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바로 어제 벌써 장동혁 대표가 그 발대식을 한다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또 뭐 울산도 가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장동혁 대표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저래도 되는 것일까? 이제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실제로 그 붉은 점퍼를 입고 수십 명이 모여서 뭐 거의 승리에 도취한 듯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해서 내보내고,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그러니까 윤어게인도 그리고 반윤어게인도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 뭐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서 윤어게인이 요즘 부쩍 소리를 높이고 있죠. 또 그들이 전면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보수 매체다 하는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상황을 최악은 좀 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 나온 뉴스가 그겁니다. 부산 북구갑,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르는 재보궐선거.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지방선거하고 다르다. 이게 이번 선거의 노른자위다 이렇게 밝혔죠.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좀 관심이 가는 그런 거는 바로 한동훈 씨가 나가는 북구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보면 다른 데 선거 이야기는 잠잠한데 아마 북구갑에 대해서는 서로 지지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조선일보도 좀 응원을 하고 나섰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한 거는 5월 1일에서 그 무렵에 한 건데 여론조사 2건을 했습니다. 그치? 또 하필이면 그 2건이 하나는 한동훈 후보자가 앞서는 것으로, 또 하나는 박민식 후보자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뒤집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한 번은 한동훈 후보자가 1위를 했고 또 한 번은 박민식 후보자가 1위를 했다고 생각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맞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하정우 후보자가 불변으로 2번 다 1위를 하고 있었고 38점 몇 %인가 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민식 후보자, 그게 그 사람이 한 번은 26%인가 뭐 그렇게 하고 한 번은 그보다 적게 받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후보자가 또 마찬가지로 한 번은 뭐 20 몇 % 받고 또 한 번은 더 적게 받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은 이 2건의 여론조사가 조사 방식이 좀 달랐다. 결국은 그거죠. 조사 방식은 몇 번 이야기했죠.
한국갤럽이 하는 방식이 조사원이 직접 전화로 물어보면서 답을 받는 그 방식이 있고,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그냥 ARS, 일반 ARS 방식이라고 해서 녹음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 식, 기계음이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버튼을 눌러 갖고 답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3위를 한 그 여론조사 방식은 그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그 방식을 썼기 때문이다. 주된 주장은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한동훈 후보자가 그 3위를 한 조사 방식이 100%가 그 조사원 조사 방식이 아니었고, 뭐 15점 몇 %가 조사원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주장이 좀 힘이 약해지는 건 맞죠.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가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내가 보수다라는 말을 하기가 낯뜨거워서 조사원이 물어보게 되면 자기가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전문가들 몇 명이 이렇게 나와서 답을 하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다. 여론조사하고 다른, 실제 선거를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건 그렇다고 하건 여론조사 왜 합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하죠.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여론조사가 마치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든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역시 뭐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답변을 할 때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100%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100%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참 왜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 조선일보는 왜 그런 의미 없는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뭐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이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소위 보수라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무소속 후보자를 두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고 누군가가 보수의 대표로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겨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뭐 그게 어떻게 잘 됐고 잘못됐고를 낱낱이 분석해 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는가? 조선일보는 왜 그러고 장동혁 대표는 왜 또다시 윤어게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윤어게인과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번에는 그쪽에 초점을 두기로 하죠. 자, 조선일보가 한 그 보도는 만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1위가 불변인데 2위, 3위의 순서가 뒤바뀌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도 또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위, 3위가 합쳐지면 1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2위, 3위를 합치는데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지금 관심이 있구나 할 수 있죠. 그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사람 쪽으로 합쳐야 한다. 그러니 한동훈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자 쪽으로, 박민식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민식 후보자 쪽으로 단일화하자. 지금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실망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1위가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비관적인 현실입니다. 단순 계산을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쪽이 38점 몇 %인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두 사람이 합치면 40점 몇 %다. 그러니 합치기만 하면 이긴다. 이렇게 맞는 것처럼 초등학생처럼 이런 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박민식 후보자는 경력이 꽤 괜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그 정부에서 장관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역시 경력이 좋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도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멀쩡한 두 사람이 어느 쪽으로 합하면 어떠냐? 한 사람이 그냥 양보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잊으면 안 되겠죠. 박민식 후보자가 보훈처장을 하고 무슨 장관을 하고 그거 이제 이름 바꿔서 장관 했죠.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을 하고 한 게 그게 무슨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잘 나가는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죠.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를 사람인지 몰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고 나서도 윤석열이 옳았다. 비상계엄 내란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정신 나갔죠. 그 다음에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을 마치 없는 듯이 쓱 덮어버리고 나는 전에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던 사람이야. 윤 대통령 때 장관 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 보수당의 당대표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박민식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는 공천 후보자인데 이 사람이 소위 똥 묻은 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을 벗어나서 무소속 후보자로 있으면서 근래에는 이야기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내란을 비호하는 그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거야 앞으로 두고 볼 문제지만 어떻든 한동훈 후보자도 비상계엄 내란과 그곳에 아주 깊숙이 발을 담근 인물입니다. 그러니 박민식 후보자보다는 덜하다 하더라도 재 묻은 개 정도의 더러운 후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둘을 두고 누가 어느 후보자를, 얼마나 덜 더러운 후보자를 내세울 것이냐 하는 선택이라면 그건 간단합니다. 재 묻은 후보자가 좀 덜 더럽죠. 그러나 국민은 더러운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깨끗한 후보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도 결함이 크죠.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어떠니, 그래서 누구로 합쳐야 되느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초점을 벗어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택한다면 그나마 한동훈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겁니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자도 보수 후보자다, 지금은 인정하는 것 같죠? 단일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단일화한 한동훈 후보자에게 40몇 % 지지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윤호개인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는, 그리고 준법 국민은 그 후보자를 외면하기 쉽습니다.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정반대로 무소속 한동훈 후보자가, 사실은 그가 뭐 입지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약하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가서 협조하겠다, 박민식 후보자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를 지지하던 그 뭐 20몇 %, 그게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가느냐 하면은 아마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안 간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서 상당한 숫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실이 그런 것을 당 지도부는 알고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알면서도 또다시 윤호개인 표가 아까워서 저거는 확실한 표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진짜 모른다, 윤호개인이 거의 종교화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윤호개인을 앞에 내세우고 가는 길을 택했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부산 그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길을 완전히 뒤엎어야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어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당에서 가는 길이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거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이야기했죠. 북구갑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거기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했고, 뭐 다른 사람도 소수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의 후보자들, 공천을 받은 후보자와 국민의힘의 입장은 윤호개인으로 간다. 계엄은 정당했다.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불법 재판이다. 서부지법 폭동, 난동, 그것은 정의의 항쟁이었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여론조사까지 의심을 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까지 의심을 하고 이러는데 결과는 곧 나옵니다. 이제 21일 남았죠. 그때 결과가 나오겠죠. 국민은 국법 질서와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하는 윤호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징벌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